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배추도사 봄이나 더 파릇파릇한 배추일 수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주종목이죠. 가장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배추도사, 그래서 배추죠. 더 이제 기운을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힘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것 중에서 어떤 이슈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간밤에 늦게까지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네. 술 한잔 먹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복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아이고 나 어떡해, 배가 아픈데 여보 응급실에 가.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정작 의사 선생님이 없어.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 공백이었죠. 자, 의료 공백, 바로 대규모 집단으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전국에 한 13,000여 명 정도의 전공의가 있다고 하는데 11,000여 명 가까이가 10,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때로 사퇴를 하고, 또 이 중에서는 그래도 전공의들 중에서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마 다른 전공의들이 막 눈치를 주겠죠. 왜 사직서 안 내? 너희 자식 뭐야? 이렇게 눈총을 받으니까 왕따 당할까봐 마지못해 또 사퇴한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전공의들도 있겠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사직서를 내고도 근무지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고 브라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땡큐. 이런 전공의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부적입니다. 그래서 빅5 대학이죠. 서울 아산병원,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서울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삼성제일병원, 다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서울 위기설이 나오는 이슈로 의대 정원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이게 논란이 길어지니까 서울의 지지율에도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상황은 상당히 달랐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가파른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의대 정원이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에서 34, 39, 39였던 대통령 지지율이 36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어떨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 자, 의대 정원 확대가 제일 긍정평가하는 이유로 높기는 해요. 의대 정원 확대. 그런데 직전 조사에 비하면 마이너스 5%가 빠졌어. 약간 의대 정원 확대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약발을 받던 지점에서 좀 내려온 거야. 피로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에 네 번째로 의대 정원 확대가 올라왔습니다. 심상치 않은데, 심지어는 보수신문에서도 세브란스 병원장인가요? 의사 출신이죠.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은 호소문을 올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수 의료 인력 확대, 의료 수가 개정, 의사들의 이 수술로 인한, 진료로 인한 사고에 대한 형사적, 법적, 제도적 보완, 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완급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병원의 현실입니다. 라고 호소를 해요. 대통령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원에 제발 와보세요. 완급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속도를 조절하고 재충전입니다. 이런 의사들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여론이 바뀝니다. 갤럽에서 물어봤습니다. 의대
정원입니다. 의대 정원입니다. 사람을 늘리는 거죠. 정원이 아니라 정원입니다. 정부 안대로 추진하겠다. 2,000명이죠. 47%. 규모 시기를 조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해야 된다. 규모 시기를 조정하는 중재안을 마련한다. 41%. 정원을 철회해야 된다. 6%. 팽팽합니다. 불과 4주 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합니다 했던 게 76%였단 말이에요. 76%가 47%로 줄어들었어. 그 다음 조사 결과 놀라지 마세요. 정부의 의사계, 의료계 반발, 의료 공백에 대해 잘하고 있다 38, 잘 못하고 있다 49. 배종찬 소장이 우리 여론고수 시즌2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배종찬 소장, 배추도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컨설팅 안까지 내놓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의 방침은 하기를 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주 전에는 이 피로감이 생기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서울의 빅5 병원을 찾아갔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의 사실상의 대표입니다.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일각에서는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두 사람이 서울의 빅5 병원을 하루에 한 곳 아침에서부터 오후까지 가서 전공의들의 이 몸부림치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간호사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PA 간호사 이야기도 듣고 병원장 이야기도 듣고 환자 이야기도 듣고 환자 가족 이야기도 들어보라 이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들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허혈증 판단이 생깁니다. 아, 내가 들어봐도 한 위원장은 어떻게 들었어? 나는 이런데 한 위원장 어때? 저는 의견이 이렇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조정할 부분도 좀 있구만. 아니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본 것하고 그냥 추진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소통입니다. 가서 병원에서 구내식당에서 밥도 먹어보면서 전공의들이 매일 이 밥을 먹으면서 환자들을 위해 일을 해왔던 우리 전공의들이구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3주 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병원을 가라.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손을 잡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 출신입니다. 미국의 의료계에서도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손을 잡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쫙 가면서 첫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둘째 날 서울 아산병원, 셋째 날 서울대 병원, 넷째 날 서울 가톨릭대학 성모병원, 5일째 성균관 의대, 아산병원은 울산의대죠. 빅5가 다 서울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소통의 기제, 소통의 전령사, 배추도사 배종찬 소장의 조언을 꼭 정부가 귀담아 들어서 의료 개혁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